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고빈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여름방학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수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특히 자기소개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에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께서 출연하셔서 이 대학별로 자기소개서 작성 팁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류를 마무리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국대학교와 동덕여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단국대와 동덕여대 편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정경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아마 지금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자소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우리 방송에서 지금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시니까 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얼마 전 이제 100일이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10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택해서 여러분이 옳은 선택과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남은 100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과 집중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국대와 동덕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진선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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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진선영입니다. 도전과 창조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단국대학교인데요. 단국형 글로벌 인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한 달여 정도 남았거든요, 기간이. 그 기간 안에도 전략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선착순 100분에게 수시 상담 해드릴 겁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단국대와 동덕여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단국대와 동덕여대 편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2015학년도 이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15학년도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단국대학교 수시 모집 인원의 43.6%에 해당하는 1,175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인 DKU 인재 전형은 479명을 선발을 하고요. 네. 고른기회 전형을 정원 내에 확대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했던 국가보훈 대상자를 분리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창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창업 인재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DKU 인재 전형은 전년도 DKU 인재 사정관 전형과 맥락은 같이 가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면접을 폐지했다는 것이 그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서류 100%로 최종 선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없앤 대신에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하다가 학생의 어떠한 제출한 서류라든지 내용에서의 확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출신 고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의 실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올해는 지원 자격을 이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한정을 하게 되었고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올해에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정원 외 전형을 봐볼까요?
화면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농어촌 학생 전형이 올해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외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 있습니다. 정원의 전형은 인정되는 지원 자격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점은 면접이 없다는 점입니다. 수험생들이 굉장히 다른 대학과 차별되는 지점으로 인식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는 지원 자격이라든지 네.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모두 다 이렇게 합격의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학생부 교과 내신 평균 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또 올해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에 명시되고 있는 네. 0점 처리 항목, 네. 자기소개서에서 0점 처리되는 항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이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단국대학교 그 원서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원서 접수 기간은요,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거나 이제 제출 서류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외나 아니면 기타 고등기회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자격,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들의 제출 기한은 9월 19일, 일주일 더 뒤인 9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상담 내용 바탕으로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단국대 행정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네, 이번부터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데요. 네. 그에 대한 내용과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어떤 방향 쓰면 좋을지 답을 묻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율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면 좋을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정주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3.13등급, 수학 3.57등급, 영어 3등급, 사회 3.55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3.38등급입니다. 각 과목의 내신을 보면 국어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올라갔고요. 네. 수학이 4.5에서 3등급 역시 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6월달 모의고사인데요.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그 다음에 영어 4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그 다음에 사회문화 5등급으로, 예, 100분위가 평균 66.38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수능 평균 등급이 4.13등급입니다. 예, 3월달과 비교해보면요. 국어가 4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도 4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좀 탐구 영역에서 조금 더 그 성적이 6월달에는 3월달에는 3등급에서 5등급 좀 내려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전형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희망전형은 단국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학급 반장으로 2년 동안 활동했고요. 신문 스크랩 활동 2년, 학교 신문 동호미 활동, 그 다음에 정책 아이디어 동아리 부장, 논문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 플로볼, 그 다음에 영어 스터디 그룹 조직해서 세종 인재 양성 리더십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예, 수상 내역 보겠습니다. 1학년 때 논술반, 동아리 활동 보시면 1학년 때 논술반, 2학년 때 시사 정책 동아리반,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1학년 때 35시간, 2학년 때 88시간으로 총 123시간입니다. 네. 예, 그 다음 방과 후 교과 활동 1학년 때 284시간, 2학년 때 151시간이고요. 독서 활동 1학년 때 7권, 2학년 때 22권, 그 다음에 3학년 때 14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상 내역 보시면은 1학년 때, 지구과학 경시대회 3위, 그 다음에
탐구 토론 대회 3위, 그다음 2학년 때 과학 UCC PT 대회 등 각각 3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 결과물 발표 대회 1위, 그 다음에 독후감 은상, 그 다음에 선행, 효행, 봉사 부분들 각각 표창을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골든벨 4위, 교내 스포츠 클럽 대회 2위, 그 다음에 교내 논문 대회 3위, 나눔 문화 대회 3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교과와 비교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그 입시 상담서를 보면요, 단국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진선영 선생님께서 단국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단국대가 바라는 인재상은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갖춘 인재, 창의력을 개발하고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 실용적 능력을 배양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대표 전형인 DKU 인재 전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창의적 탐구 능력, 진취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또 저희 대학이 특성화하고 있는 분야에 잠재적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학생을 선발을 해서 단국형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재상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다 보셨는데 우선 장점과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진선영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보내주신 서류를 이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제 활동들을 살펴봤을 때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제가 좀 엿볼 수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작성된 부분이 이제 원래 자기소개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면은 좋은 이제 학생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활동들에 있어서 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이런 것들은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2년간 꾸준한 실천을 했던 신문 스크랩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이 참여한 봉사활동 그리고 어떠한 동아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참여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보완점은 지금 이미 이제 1학기 학생부가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더 한다거나 성적을 더 향상시킨다거나 이거는 이제 2학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DKU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더 몰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 합격을 위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총평을 하자면은 총평에 앞서서 제가 학생에게 질문을 좀 한번 할게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행정학과와 관련된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이 가장 보람이 있었는지 한번 학생에게 물어볼게요. 네. 저는 제가 참여한 정책 아이디어 동아리 폴리티카가 가장 저에게 행정학과 연관이다 생각합니다. 정책 아이디어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지금 꼽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언급한 그러한 활동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학과와 관련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했던 활동들을 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교내 활동 중심으로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저희 사정관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요. 그 내면의 성숙 과정, 발전 가능성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있지만 좀 자기소개서의 구체성과 실제 사례와 깨달은 점, 성찰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정주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내신과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봤는데요. 간단한 평가와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학생부 성적이 점점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좀 떨어졌는데요. 1학년 때 4등급, 그 다음에 2학년 때 2.76등급, 이제 3학년 때 안타깝게도 한 3등급 정도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학업적 잠재력 평가에 대해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3학년 때 3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잠깐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는 그 성적이 국어가 100분이 61이고요. 그다음에 탐구 평균이 4.5등급입니다. 이 부분은 좀 수능에 대해서 수능까지 봐야 되게 정시까지 봐야 되는데 네. 수능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또 탐구가 4.5등급이라는 거는 그 탐구 생활이 관리가 되지 않은 건 이제 고3 생활에 대한 계획적이고 성실하지 못하게 됐다는 부분이 좀 보여서요. 100분위가 한 80 정도면은 지원할 수 있는데 행정학과는 그보다 높겠죠. 85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정시에서도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각종 교대 대회에서 정말 제가 세다가 지쳤는데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부 능력 사항에 보면 우리 학생이 무엇이 우승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신문 스크랩 활동 2년, 학교 신문 도우미 활동, 그 다음에 정책 아이디어 동아리 부장 논문 작성을 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신문 스크랩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논문을 썼는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에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학생 상도 많이 받았고 활동도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장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함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성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도 지금 단국대학교 그 자율문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율문항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 대학의 자기소개서는 대기업의 공통양식의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통양식의 1번 문항은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볼 수 있는 교과와 좀 더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2번 문항은 비교과 활동을 좀 더 언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은 나눔과 배려와 같은 인성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자율문항에서는 지원 학과와 관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이나 끼, 관심, 열정 등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앞서 이제 기술한 부분 외에 네. 또 중복될 수도 있어요. 중복될 네, 수도 네. 있지만 지원 학과와 관련해서 본인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에 대한 열정을 좀 더 강조해서 기술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이러한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은 앞서 계속 했던 말의 반복일 거예요. 네. 구체적인 네. 에피소드를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서 네. 나열식보다는 뭐 기울인 노력이나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 과정과 뭐 발전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제는 고교 활동 내에서 이수 단위로 편성이 돼서 누구나 다 참여하는 기본적인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구나 참여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형식적으로 가서 앉아 있었던 활동이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한 활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활동, 그것도 지원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활동들을 좀 꼼꼼히 면밀히 학생부 내에서 찾아가지고 좀 그 활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러한 것들 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기술한다면은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서 잠깐 짧게 진솔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대기업의 대기업 시스템이 유사도 검색을 실시를 합니다. 그 네. 부분은 우리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만 유사도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에 유사도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자신의 글쓰기, 자신의 진솔한 글쓰기가 요구가 되고요. 자기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친구에게 보여줘서 친구가 본인 거를 표절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당사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표절 문제는 각별히 또 우리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소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100%로 일괄 합산 전형을 하기 때문에 면접이 폐지됐다는 점이 굉장히 그 서류의 중요성이 이제 커졌는데 인성평가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그 걱정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인성평가 부분은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서도 기재된 항목들, 내용들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이라든지 수상 경력, 또 뭐 봉사활동을 비롯한 창의적 체험활동, 네.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총평으로 작성해 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또 아까 언급한 자기소개서의 3번 문항을 네. 통해서도 저희가 인성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좀 더 이제 뭐 학교 폭력에 연루된 가능성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지원자의 학교 생활이 어떠했는지 좀 더 궁금한 지원자들, 뭐 출결 사항 등에서 뭐 특이 사항이 좀 검증을 요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확인 검증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인성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앞에 그 보낸 상담서도 보니까요. 내신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전년도와 또 달라진 부분이 뭐 2단계 면접을 없앤 거와 함께 1단계에서 저희가 30%는 교과 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이 됐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생부 등급이 점수로 환산돼서 적용되는 정량적인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부 교과 등급이 절대값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교과 성적은 학생이 대학을 입학한 후에 네. 전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계열별 네. 또는 좁게 본다면은 지원 학과와 관련된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정도에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6회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단국대학교를 포함해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정주원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과가 행정학과라 좀 행정학과 위주의 전형들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예, 화면, 일단 보시면은 경기대 행정학과의 KGU 종합인재전형입니다. 전체 인원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서류평가,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50에, 그 다음에 면접 50입니다. 그 면접에서는 창의 전문성이나 실행력, 리더십을 보고요. 서로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 신뢰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평가입니다. 모집 인원은 8명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역시 서류 100, 그 다음에 1단계 서류 60, 학생부, 면접 40입니다. 그래서 경기대와 약간 비슷한 전형의 면접 전형이고요. 최저 역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숙명여대 행정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인원 전체 6명이고요. 1단계 서류 100에 3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서류 40에 그 다음에 면접 60으로 역시 최저가 없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자신 좀 생겼나요? 네,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요, 꼭 붙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소재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만의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게 좀 보완을 해 나가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네. 자, 단국대학교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돋보이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 점이 강점입니다. 단국대학교 합격 전략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전공에 관련한 교내 활동을 통해 성숙된 과정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단국대학교에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단국대학교에 지망하려는 학생에게도 많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조언이라고 한다면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그동안 했고 또 자신의 진로에 맞게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채성을 좀 갖고 우리 학생들 열정을 잘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영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단국대와 동덕여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단국대와 동덕여대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덕여대 입학사정관이신 이상명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입학사정관 이상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죠. 동덕여대. 2015학년도 동덕여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올해 그 동덕 창의리더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디자인, 미술 계열을 해서 총 26개의 모집 단위에서 18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일단 그 미술 계열의 3개 학과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 자연, 디자인 계열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이제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고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같은 이런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에서 내신이 정량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년도보다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은 좀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해온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 비중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덕여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동덕 창의리더 전형인데요. 이 전형에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서류 제출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인문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별도로 출력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고 미술 계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에듀팟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에듀팟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에듀팟 시스템상에 입력한 게 있는 친구들은 그걸 출력을 해서 내면 되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작성을 해서 출력 후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저희 양식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교외활동 작성 시에 에듀팟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수험생들이 그 원서 접수 기간을 잘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동덕여대 수시 일정 어떻게 될까요? 예, 그 2015학년도 동덕여대 수시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서 접수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덕 창의리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7일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면접은 10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되고 최종 합격자는 10월 18일에 발표가 됩니다. 네,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고요. 자, 동덕여대를 지망하는 고3 학생 지금 직접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덕여자대학교 독일어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동덕 창의 리더 전형 준비하면서 자소서나 면접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보완점들과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정주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 5.4등급, 그 다음에 영어 5.33등급, 사회 5.62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5.34등급입니다. 각 주요 과목 학년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가 5등급에서 4.5등급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6등급에서 5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좀 하락해왔습니다. 네. 예, 성적 분석 보시면은 6월 모의고사를 보시면은요. 예, 국어 B가 6등급, 국어 A가 5등급, 영어가 3등급, 그다음에 한국지리 6등급, 세계지리 6등급, 그래서 백분위 평균 44.75에 평균 등급 5등급입니다. 예, 그 3월과 6월 비교해서 보시면 3월은 국어가 5등급에서 6등급, 그다음에 수학이 6등급에서 5등급, 영어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조금 성적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희망 전형과 비교과 분석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희망은 동덕여대 독일어과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보시면요. 예, 동아리 활동 1학년 시사반, 2학년 유럽여행 지식반 부장, 3학년 때 유럽여행 지식반입니다. 봉사활동 1학년 때 119시간, 그 다음에 2학년 135시간, 그 다음에 3학년 때 10시간에서 전체 264시간입니다. 네. 독서활동 보시면 1학년 때 11권, 2학년 때 22권, 3학년 때 6권 해서 또 외부활동 보면 그 교내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됐고요. 그 독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문화원등 방문하고 그다음에 독일에 관한 서적을 읽었다는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예, 수상 내역 보시겠습니다. 그 1학년, 2학년 때 교내 100일장 각각 3위 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2회, 공로상 1회, 과제연구회 대회에서 4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3학년 때는 교내 100일장 1위, 학습 근면 부분 표창장 2회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 독일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봤습니다. 이상명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장점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교내 독일어 수업조차 이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그 독일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그 독일어 거점 학교에서 독일어를 혼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독일에서 온 교환 학생하고 홈스테이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꾸준히 자기주도적으로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해온 점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완할 점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우리 학생 그 학생부의 진로 희망은 복지 관련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독일어를 전공하려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복지를 하고 싶고 아직까지는 이게 항공사나 독일 관련 회사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름 이제 이유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학생부에 있는 진로 희망이 3년 내내 이제 복지 관련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지금 친구가 지원하고 있는 전공인 독일어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분야로서 네. 조금 이제 평가를 할 때 의구심을 좀 생기게 할 수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어가 이제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굳이 독일어과로 올 필요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건 또 면접에서도 중요한 질문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본인의 진로 희망에도 불구하고 꼭 독일어과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신의 경우에는 좀 친구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이 정량적으로 반영은 안 되긴 하지만 관련 교과목 성적이라든가 성적 향상 추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본분인 학업을 충실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제 증거가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논리가 조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완해야 할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동덕여대 합격하기 위한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독일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독일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서 꾸준히 자기 주도적으로서 이제 독일어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것들을 조금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학교에 독일어 수업이 없어서 다 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던 거라든가 또 유럽 관련 동아리를 개설한 것과 같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들을 조금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동덕여대 합격을 위해서 이상명 선생님께서 보완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보셨는데 분석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내신과 수능으로서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내신도 1학년 때 5.3등급, 2학년 때 5.14등급, 3학년 때 1.56등급으로 예,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잘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수능에서도 평균 5등급으로 사실상 경기권에서 가장 먼 대학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성적으로서. 근데 이제 장점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독일어에 대한 관심으로 뭐 자매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초대해서 그 학생에 대한 호스트에 대한 역할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독일어 문화원에 방문을 해서 뭐 독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유럽 여행 지식반에 들어가서 문화 탐방이나 유럽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것이 독일어과를 전공하는 데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학생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완할 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럽에 관심이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독서 내용을 보면 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읽었는데요. 유럽 문화에 대한 심화된 분석된 책들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정치 이야기, 히틀러의 아이들, 그다음에 노빈son 사건, 만발 독일 여행, 그다음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을 읽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학문에 대한 관심 등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 1학기에 독일어를 수강을 했는데 우리 친구가 우수하다는 말은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이 우수한지는 잘 안 읽혀져 있고요. 유럽과 독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동아리를 통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자기소개서에 잘 써 있다라고 쓰도록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많은 내용을 적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학업에 대한 열정하고 관심을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지금 100일이 남지 않았는데 모든 과목을 다 만약에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좋은 영어 성적하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올릴 수 있는 탐구 영역에 집중해서 최저를 마치고 논술 전형도 조합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보완할 점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앞에서 상담 신청서를 보면 동덕여대 1단계에서 붙을 가능성이 있을지 우리 학생이 좀 걱정을 했는데요. 이상명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전년도 독일어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평균 성적이 4등급 정도 되고 경쟁률은 4.8대 1로 딴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독일어과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독일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제 학교에서 독일어 관련된 수업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좀 다수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이 좀 전반적으로 낮긴 하지만 본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일어 관련된 활동들을 좀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것들을 어필하면 1단계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마 자기소개서 작성에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동덕여대 자기소개서의 특징과 자율문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인문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교육 공통문항 3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양식에는 지원 동기가 따로 쓰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1번하고 2번 항목에 지원 전공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 부각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내 활동을 기재하는 2번 항목을 쓰실 때는 본인이 그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이 지원한 전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 이제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자인하고 미술의 경우에는 이제 공통문항 3개에 추가적으로 자유문항 1가지가 들어가는데 고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창의적 활동 결과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 게 추가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은 꼭 그림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글이나 이미지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입시 미술이나 교과 관련 교회 수상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율문항을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이나 미술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첨부하는 사진은 이 전공하고 관련된 본인의 대표적인 결과물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상담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학생 그 자기소개서를 선생님께서도 보셨는데요. 혹시 네.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자기소개서 3번 항목에 그 유럽 여행 지식 동아리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교내 활동을 기술하는 2번 항목에 그 기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친구가 스스로 독일 관련 자료를 찾고 또 이제 혼자 독일 여행한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경험을 잘 살려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 학교에서 독일어 수업을 들은 내용이 굉장히 짤막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게 본인이 독일어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작성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용의 무게중심이 복지 쪽에 조금 쏠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기소개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동덕여대를 포함해서 수시 6회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전략이 되는데요. 정주원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도 필요한데요. 예, 논술도 조금 조합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 전형을 봤는데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독일어 통번역과 논술 전형입니다. 인원 5명이고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요. 수능 최저가 국수영 탐 해가지고 등급합이 6입니다. 우리 학생이 6월 달에 영어 3을 받았으니까요. 탐구도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에서 3등급만 맞으시면 충분히 지원 자격이 되니까요. 논술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신대 도고동문 참인재 전형입니다. 인원 6명에 학생부 60에 면접 40인데요. 학생부가 60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한신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이 참인재 전형이 5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의 1등급과 5등급, 지금 우리 학생이 받은 5등급의 점수차가 8점이었는데 올해는 4점으로 좀 줄어서 내신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또한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에 3과목만을 선택합니다. 각 과목별로. 그래서 조금 더 불리함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근데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독일어나 독일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홈스테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제가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서 독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서 네. 아예 그렇군요. 학문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관심이나 또 꿈에 대한 그게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면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덕여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동덕여자대학교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자기주도적으로 지원 전공과 관련된 노력을 한 것이 돋보입니다. 동덕여대 합격 전략은 진로 희망이 복지 관련 분야인데 독일어과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부족한 내신 성적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논리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자기주도적인 독일어 관련 활동들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수시 지원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동덕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동덕여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주의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그 학생들이 또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제 교회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저희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 활동의 경우도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하실 수가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동덕여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생활의
충실히 하고 또 이제 자신이 지망하는 그 진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한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교 재학 기간 중에 해왔던 활동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 중에 지원 전공하고 관련 있는 조금 의미 있는 활동들을 잘 선별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나 학업적인 계획 모든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단국대와 동덕여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단국대와 동덕여대 편 함께 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상명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국민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